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오늘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 다우가 한 1% 가까이 올랐고요. 나스닥이 0.5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간 배경에는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저녁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이제 발표될 텐데, 네. 그거 하루 앞두고 이제 아마 지금 예상은 한 3.1%로 물가 상승률이 예상하는데 굉장히 크게 낮아진 수치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일단 물가가 안정화된 상황에서 미국에 좀 긴축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또 여러 이제 업종들이 좀 오르기도 했는데 오늘 특히 이제 국제유가가 거의 75달러까지 다시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네. 유가가 2.8% 오르면서 특히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우가 강했던 이유가 다우에 에너지 기업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엑스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에너지주들이 좀 반등을 했던 게 일단 이제 미국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 약간 이제 특징주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게임 회사 블리자드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하는 거를 좀 이제 중단하게 해달라라고 법원에 사실 가처분 신청을 해놨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인수 좀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시장의 경쟁을 좀 저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장이 이제 경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좋은 건데 너무 이제 몇 개 업체가 과점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법원이 이거 좀 잘 좀 판단해 달라. 이거 인수하면 안 된다. 약간 이제 이런 식의 그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캘리포니아 연방병원은 이게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뭐 그게 뭐 경쟁을 감소시킨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증거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오늘 하루에만 10%나 주가가 급등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 가능성이 높아진 게 이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약간 이제 강세장이었지만 반도체 기업들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AMD나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은 조금 하락세를 좀 보였고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큰 변화 없이 어쨌든 좀 부진한 그런 좀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는데 반도체가 약간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거기에 또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오늘 좀 부진했던 게 최근에 그 아시겠지만 그 이 비만 치료제 기업들 주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뭐 위고비라 그래가지고 그 일론 머스크가 이거 써가지고 뭐 좀 약간 체중 감량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가들이 좋은 그래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요거 위고비 만든 그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3%나 좀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던 게 이제 체중 감량 의약품 환자들이 1년 안에 이게 쓰다가 1년 안에 투약을 좀 중단하는 경향들이 좀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만 치료에 대해서 이게 보험 보상을 좀 받기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비만 치료를 이렇게 받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보험 같은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 쪽에서 보상을 비만 치료에 관련해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일단 쓰다가 그만두는 그런 사례들이 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제약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속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우려로 좀 하락을 했는데 자세한 건 또 우리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약간 그런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이 이슈로 좀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뭐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쭉 정리해 주시면서 다우가 좋았고 그 중에서 에너지주 괜찮았다 그리고 몇 개 기업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개별 기업 이슈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리비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인데 최근에 이게 계속 연속 랠리 보였다면서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주가 폭등하고. 예. 근데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리비안은 이제 전기차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테슬라의 이제 대항마로.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전기차 중에서도 그러니까 테슬라는 주로 세단 형태의 전기차를 만들잖아요. 일반적인 승용차. 근데 리비안은 그게 아니고 그 픽업 트럭 있죠. 미국은 트럭이 정말 잘 팔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뒤에다 이제 짐 싣고 다니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거의 없는 형태죠. 사실 픽업 트럭이라는 게. 근데 이제 미국은 워낙 픽업 트럭이 잘 팔리는데
그걸 전기차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 디자인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 문제가 뭐냐면 생산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게 그냥 우리는 되게 전기차 저거 배터리 끼워가지고 만들면 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대량 그렇겠죠. 생산은 문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하나는 만들 수 있겠죠. 맞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예상보다 부진했던 거예요, 생산량이. 음. 이건 사실 꼭 테슬라, 리비안이 그랬던 건 아니고, 테슬라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처음에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지금의 이제 그런 문제가 없지만. 근데 리비안이 드디어 제대로 차를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이번 2분기에만 지금 그 시장의 예상이 11,000대 판매량을 목표로 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12,640대를 팔았고, 고객들한테 이제 실제로 인도하는 물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객이 요청한 걸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안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일 연속 상승을 최근에 했었고, 물론 오늘은 좀 빠졌지만, 네. 주가가 최근에 90%나 올라올 정도로. 주가가 90% 올랐다고요? 예, 올해 이제 오. 90%나 올라올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테슬라만 간 게 아니라 이제 리비안까지도. 네. 그러니까 이게 흔히 전기차 회사들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스타트업 기업들 보고 죽음의 계곡을 통과한다. 예. 왜냐하면 옛날에 테슬라도 거의 부도날 뻔했거든요. 차가 생산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몇 년 전의 얘기죠. 그거 통과하고 이제 세계 1등 회사가 됐는데 리비안도 위기가 있었지만 이제 이거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좀 좋은 평가들이 나오면서 올해 아마 연간 5만 대 생산하지 않을까. 이게 목표인데 이 수치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리비안이라는 좀 전기차 회사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메타입니다, 메타. 소셜미디어 스레드를 출시했어요. 이게 바로 네. 스레드던데요, 스레드. 네. TH 발음이어서. 아무튼 스레드를 출시했는데 이게 일주일 됐거든요. 지금 오늘이 일주일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출시 닷새 만에 이미 가입자 1억 명 돌파했다 그래요. 메타 네. 주가 영향 있겠네요. 메타 주가도 그래서 최근에 좀 좋은 편이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트위터를 겨냥해서 만든 거고요. 네. 트위터는 처음부터 그냥, 그랬다면서 저커버그가. 예. 예. 근데 이게 가입자 달성이 되게 용이한 게 이게 그냥 인스타그램하고 바로 연동이 되니까 그냥 이제 클릭 몇 번 하면 바로 가입이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 이용자 수가 20억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억 명 만드는 거는 그러네요. 아주 어려운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근데 이제 19억 명 아직 가입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 예, 그렇죠. 아, 근데 그러네요. 이제 근데 너무 빠른 속도니까 사실 이제 다들 놀랬던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트위터에 영향을 줄까? 이게 관건이잖아요. 네. 근데 트위터가 사실 월간 이용자 수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스레드 가입자가 느니까 이 트위터 트래픽, 이제 사용하는 그 트래픽이라 그러죠. 요게 전주 대비 5%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실제로 줄어들었네요. 영향은 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커버그의 전략은 일단 통했다고는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지금 요새 뭐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랑 뭐 이제 맞대결한다 얘기 나온 것처럼 맞아요.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한 방 먹인 건 맞습니다. 수치만 봤을 때는 네. 이게 효과는 좀 나왔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실제로 돈을 벌려면 광고가 붙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게 스레드가 이제 장점 때문에 인스타그램과 바로 연동돼서 가입자 는 건 좋은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꾸준하게. 네. 근데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관건은 앞으로 이 스레드 가입자들이 이걸 꾸준하게, 그러니까 꾸준한 시간 동안 쓸 수 있느냐. 이게 그래야 이제 진짜 매출과 연결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한두 달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초기 흥행은 분명히 성공한 것 맞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일론 머스크가 좀 홍보 역할을 한 셈이에요. 본인이 막 서로 결투 막 신청하고 진짜 결투 벌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잖아요. 출시 전부터.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또 홍보해준 효과가 생겨버린 것 같아요. 광고비, 홍보비 받아야 될 정도로 본인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으니까. 왜냐하면 스레드 나오기 전부터 사람들이 스레드를 알게 됐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사님은 스레드 가입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인스타를 옛날에 가입은 했는데 안 들어간 지가 몇 년째 됐죠. 그렇죠. 사람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인스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인스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스레드 가입이 워낙 용이하니까 그냥 인스타 네, 아이디로 맞습니다. 연동이 돼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찌됐건 SNS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것인가는 진짜 이사님 말씀대로 한 달 정도 지켜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네, 합니다.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메타 주가에도 영향을 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쭉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빅7 대형 기술주들 있잖아요. 네. 예, 이게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건가 봐요. 네. 근데 이 기술주가 나스닥에서 비중이 축소될 거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에 지금 그 나스닥 100 지수에 종목들이 이제 이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근데 7개 종목이 들어가 있겠죠. 예,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근데 요즘에 그 올해 연초부터 나스닥 100 중에서 이 7개 기업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럼 지수를 왜곡시킬 수 있잖아요. 몇몇 기업이. 네네. 그냥 몇 개만 움직여도 그냥 다른 건 빠져도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나스닥에서는 이제 뭘 지금 하냐면은 좀 가중치를 좀 조절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빅7에 너무 쏠려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발표하냐면 7월 14일 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중치를 사실 조절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기업도 15%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스닥 100이 이 100%잖아요. 네네. 100개 종목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한 기업이 15%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일단 그런 기업은 없어요. 애플도 없어요. 12%대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통과고 두 번째가 문제인데 시가총액이 가장 큰 5개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종목이 그 5개 종목을 다 합쳐서 40% 이상이 되면 안 돼요. 네. 근데 그러면은 비중을 38.5%로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상위 5개 종목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인데 이 기업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46%입니다. 넘네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기업들 그러면 조절하면 이 기업들 지금 추정하는 자금들 중에서 일부가 돈 빼야 되거든요. 비중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것 때문에 좀 흔들렸어요, 사실 최근에. 근데 이게 근데 너무 뭐 염려하실 필요 없는 게 나스닥 구성 상위 5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 9.5조 달러라서 그거 이제 약간 줄어드는 거 그냥 계산을 해보면 전체 0.2%밖에는 안 돼요. 비중 조절하는 게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약간 노이즈는 되는 거죠. 좀 줄 수는 있겠구나. 네, 그 정도지. 근데 이거는 저는 왜냐하면 나스닥 100에서 안 할 수는 없는 게 너무 왜곡이 심합니다. 너무 이쪽으로 이게 46%예요. 5종목이. 그러네요. 진짜. 네, 100개 그러니까 중에서.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간 흔들릴 수 있지만 전체 시총에서 차지한 비중이 그 조절하는 비중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 정도로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내 주식시장 좀 여쭤볼게요. 오늘 한국 시장 어땠어요?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한 12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서 코스피가 0.48% 상승을 해줬고 코스닥은 1포인트 올라서 퍼센테이지로는 0.1% 정도. 그래서 강보합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어제 국내 증시가 급등하고 그래도 오늘 연속해서 올라서 분위기는 괜찮았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 2,1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주요 이제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 네이버 뭐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올랐고 특히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어제 리튬이라든가 2차전지 소재 사업 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한 5.8%나 주가 급등을 해줬고 이제 제약회사죠. 셀트리온 주가가 좀 요새 부진했는데 오늘 한 언론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그 3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합병이 좀 임박한 것 같다. 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합병을 하면 주가는 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보니까 오늘 셀트리온 주가가 한 4%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다만 2차 전지주의 그 대장 기업이죠. 그 에코프로랑 에코PM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5% 이상 급락세로 좀 그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나 이제 2차 전지나 몇몇 업종 제외하고는 많은 기업들이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조금 양호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차 전지. 뭐 사실 올 상반기 한국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에코프로가 뭐 한 90만 원 돌파하면서 신고가 갈아치웠어요. 네. 우리 하반기에는 좀 어떤 업종들이 2차 전지 좀 아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결국 이게 올라간 이유는 성장이에요. 성장이 나오니까 그 성장이 어디서 나올 거냐. 저는 여전히 반도체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AI 성장할 것 같고 또 풍력, 조선 그리고 요새 자동차가 이제 PC처럼 바뀐다 그러잖아요. 네. 전자부품 많이 그걸 전장 부품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장은 앞으로 저는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장을. 그래서 이런 산업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